네, 메이플님 오늘은 출석 1등 하셨습니다. 현명님, 문호님 어서 오십시오. 김소희님, 정만님, 동그라무님 어서 오시고요. 지금 32분 42초인데요. 34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기예보가 거의 정확하긴 했는데 그것보다 더 끈질깁니다. 어제는 서울에 하루 종일 기었다가 비 내렸다가 밤까지 그랬다가 바람은 역시 오늘까지 야무진데 이 태풍급 바람은 오늘까지도 계속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날씨가 맑아지고 다만 이제 점점 가을로 접어들고 있고 이번 주말 지나면 한기가 보다 많이 느껴진다 그러네요. 계절은 이제 완연히 가을로 익어가고 있습니다. 문호님 어제 네 종목 상한가 맞았어요. 아이고 문호님 축하드립니다. 흐름을 정확하게 타고 계시네. 윤영님, 현숙님, 희망님 어서 오시고요. 자, 20초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네, 8시 34분입니다. 11월 7일 화요일 하태민 경제TV 시작하겠습니다. 최고의 주식 방송입니다. 여러분들은 최고의 참모를 두고 계시고 가장 넓은 영역의 기업을 아는 참모를 두고 계신 CEO님이십니다. 여러분께 늘 도움되고자 애쓰는 방송입니다. 자, 미국 시장부터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제도 미국 시장은 무난했다. 참 주식이 빠질 때는 맥없이 빠지는데 한 번 또 시동을 걸면 참 잘 안 빠지는 게 주식이네요. 그래서 어제도 나스닥 지수는 장중에는 마이너스 갔다가 보시다시피 마이너스 갔다가 오후장에 다시 고개를 드는 전형적인 좀 강세 흐름이죠.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 흐름은 무난하고 만족스러웠다. 그 속에서는 마이크론 최근에 강세가 좀 돋보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이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데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들은 좀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금 디램 가격이 4분기는 지금 상승세로 돌아섰다. 고정거래 가격이. 내년에는 전망이 더 좋다. 그래서 오늘 나온 리포트들 보면 하이닉스가 4분기에는 한 1,000억 내외의 흑자, 내년에는 한 9조 이상 흑자를 보일 거다. 그래서 반도체 주가가 강세. 자, 이런 걸로 보면 유명 유튜브가 반도체 팔고 2차 전지 사세요. 얼마나 단견이었던가. 저는 그래서 지적하고 싶은 게 2차 전지 사세요 이런 거야 자기 자유입니다. 근데 남의 주식을 팔라 이런 말은 정말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안 그래도 다들 힘든데 말이죠. 어쨌거나 지금의 반도체 분위기는 업황이 확실히 돌아선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렇다면 어제 외국인들이 하이닉스가 순매수 1위 종목이었어요. 어제 외국인들이 많이 사서 어제는 공매도에 대한 쇼커버링이 주도하는 흐름이었지만 하이닉스를 순매수 1위 한 걸로 볼 때 그동안 한국 비중을 좀 줄였구나. 좀 환율 때문에 매수를 주저하던 외국인들이 어제 의외로 시장에 많이 개입했다. 이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엔비디아도 괜찮았어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여전히 견고한 흐름이죠. 그래서 여전히 이런 후공정, 반도체, 소부장 이런 분위기는 견고하다. 다만 단점은 상대적으로 안 빠졌다는 거죠. 지금 워낙 빠진 종목이 많아서 어제는 하이닉스에 외국인이 많이 사서 올랐지만 지금 우리가 디램 업황이 좋아진다고 해서 별로 안 빠진 하이닉스를 그렇게 공략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어쨌거나 미국 시장은 상당히 흐름이 좋았고 우리한테도 긍정적이었다. 어제는 국채금리가 최근에 급락했다가 어제는 조금 올랐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일본 증시도 많이 올랐죠. 일본 증시도 쾅 튀어 올랐고 11월 들어서 네, 대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증시가 다 오른다. 우리만 오르는 건 아닙니다. 심지어 홍콩까지도 오르는 정도니까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환율이 떡락하고 있죠. 그래서 환율이 지금 어제 1297원, 항상 우리가 환율 1300원 선이 의미가 있는 선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외국인들이 1300원 이하에서는 좀 매수 경향을 보이고 이상에서는 매도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8월 이후 9월, 10월에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매도를 많이 했는데 그 이유는 역시 환율. 그래서 외국인들은 환율과 수출입 지표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지금 환율은 이제는 외국인이 매수 타임, 매수 환경, 적어도 큰 폭 순매도 환경은 벗어나고 있다. 9월, 10월에 수출 지표가 좋고 반도체가 좋으면 반도체가 우리나라 수출 1위 품목이거든요. 11월도 좋을 거다. 자, 그 속에서 우리는 여기에다가 공매도 금지까지 겹치니까 난리가 났죠, 어제. 야, 여러분 참 허망하기도 하죠. 어제 지수를 보면서 어제 코스닥 지수가 지금 비교할 수 있는 게 여기입니다. 코스닥 150원 역대 1위였어요. 어제 신기록을 냈습니다. 요 날 있죠. 요 날 있죠. 이게 이때가 한 9%대, 코로나 때 급반등할 때 이게 8%대. 그 지금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2007년 서버 프라임 이후로는 세 번째 상승률입니다. 코로나 때 공매도를 요날 공매도 금지가 시행됐거든요. 그때는 워낙 코로나가 창궐하면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바이러스가 경제를 마비시키는 그런 공포감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몰려들었기 때문에 공매도 첫날 이날도 한 3%대 빠졌어요. 씨알이 안 맥혔습니다. 그때는 워낙 폭락기라서 지금 비교할 수 있는 게 코로나 때. 네. 근데 지금 주식시장 하락은 코로나 때보다 더 처절하게 하락했죠. 코로나 때는 뭐냐면 3월 이때부터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3월 짧은 기간에 많이 빠졌는데 이번 하락기는 정말 거의 2달에 걸쳐서 처절하고 잔인하게 하락을 했었죠. 그래서 저는 아마 제 30년 주식 경험에서 가장 크고 잔인하고 긴 하락이었다 이번 시장. 그래서 어제 이렇게 올라오고 나니까 좀 허망하죠. 아니 지금 어느새 코스닥 지수가 840에 와버렸는데 아니 나는 아직 손실도 회복도 제대로 못했는데 지수만 이렇게 반등해버리니까 그런 생각인데 자 그래도 발빠르게 잘 하신 분들은 큰 수익 내는 걸 제가 목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이 큰 폭락 후에 돌았을 초기에는 계속 찔러봐야 된다. 그래서 초기에 골든 타이밍에 수익을 내버려야지 선도주를 잡아서 수익을 내버려야지. 그래서 우리 정의원님 프로의원님은 제가 이미 지난달 말에 이때 제가 의료 AI의 JLK를 발굴해서 제가 청력지죠 루닛하고 추천드렸고요. 네, 지난주 금요일날 시간 외로 그 공매도 금지 뉴스를 보고 바로 에코프로 딱 핵심만 제가 찍어드리죠. 해서 이걸 잘 하신 분이 있습니다. 잘 하신 분이 있어서 어떤 분 보니까 어제 2,300만 원이 물론 소액입니다만은 2,300만 원에서 어제 우닥닥 매매를 해서 어제 1,000만 원 수익 냈다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역시 이 초기에는 우닥닥 해서 빨리 손실을 회복하느냐 못하느냐가 역시 중요하더라. 우리 특급자만 하 대표가 강조해 줬는데 자 그래서 어제 보면 11월 들어서는 어제 나스닥도 어제 올랐으니 한 5% 올랐겠죠. 자 보면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상승폭이 크다. 왜? 9월 10월에 우리만 유독 말 같지 않게 특히 코스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V자 반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제유가도 국제유가까지. 그래서 금융시장뿐만 아니고 원자재 시장까지 주식시장이 우호적이다. 이 국제유가가 빠지면
인플레 압력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모든 것이 지금 나무랄 데 없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올 들어서 가장 큰 규모의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그다음 코스닥 시장은요, 이 규모는 작년까지 가더라고요. 제가 쭉 찾아봤더니. 그래서 작년 코스피는 올 하반기 들어 최대입니다. 그래서 유가증권 시장은 5월 달에 9,200을 산 적이 있었는데 하반기 들어서는 최고고, 코스닥은 작년 3월에 8,000원 산 적이 있는데 그 다음에 최대입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이 얼마나 외국인 매수가 강력했던가. 어제 그래 코스닥 150 상승률은 사상 최대였습니다. 어제는 사실 말같이 다는 일이 벌어진 거죠. 자, 그런데 공매도에 대한 어제 상황은, 공매도는 D 플러스 1 수도 결제 돼봐야 합니다. 수요일 날 우리가 수치를 파악할 수 있는데, 어제 대략 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어제 22%는 올랐죠. 이런 거는 좀 쇼커버링 성격이 보이는데, 의외로 홀딩스 포스코 퓨체엠이 어제 외국인 순매도 1, 2위 종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뭐 그렇게 공매도 금지 당장 쇼커버링 하든지 그런 흐름은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어요. 코스피는요. 코스닥은 달랐죠. 코스닥은 어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가 순매수 1, 2위. 그 다음 포스코, DX, HLB 이런 거 다 공매도가 많은 종목이라서 어제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들이 쇼커버링을 했다. 근데 여러분 볼 때 외국인만 공매도 하는 거 아니에요.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요. 유가증권 시장 기준으로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7대 3입니다. 우리 기관도 공매도 많이 합니다. 코스닥은요. 6대 4예요. 그래서 기관도 공매도 많이 합니다. 이게 우리가 손이 말하는 메자닌 펀드, 메자닌이라는 게 뭐 이태리 말인데요. 하여튼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저것 돈 되는 거 다 한다. 그런 게 메자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들은 대체로 우리 주식시장에서 좀 적극적인 액티브한 활동을 하는 거는 롱숏을 기본으로 합니다. 롱은 사는 거고 숏은 파는 거죠. 그래서 매수와 공매도를 병행하는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쪽 숏을 이제 묶어버렸으니까 롱도 위축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액티브한 펀드들의 활동이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어떤 식으로 주로 하냐면 2차 전지가 업황이 나쁘지 않습니까? 팔아요. 그럼 2차 전지를 파는 대신에 업황이 좋은 게 어디야? 반도체야? 반도체 사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합니다. 롱숏을요. 그런데 기관도 공매도 많이 합니다. 어쨌거나 보면 어제는 LNF는 순매도지만 일단 알 수 있는 게 매도 절대 규모와 매수 절대 규모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그래서 어제 코스닥의 기관 외국인 순매도가 많이 잡힌 이유는 매도보다 매수가 일방적으로 컸다. 매도가 많이 작았다. 그죠? 어제 환율로 봐서는, 그리고 지금 주가 수준으로 봐서 터지게 팔아야 할 매물이 별로 없겠죠. 매수는 코스닥은 공매도 쇼커버링이 좀 역할을 크게 했다. 코스피는 별로 안 그랬는데. 자, 그래서 앞으로 장세가 어떻게 될 건가, 이게 중요한데요. 이 상승폭은 아까 말씀드렸지, 코로나 때 3월 20일, 3월 24일 아까 그거 외에 가장 큰 폭이었다. 아하, 코스닥 150은 사상 최대였다. 아하, 지금 어느새 제가 여기까지 와버렸네요. 그래, 지난번에 제가 우리 정회원님들한테 V자 급반등이 올 거고, 요때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조금 더 주춤했어요. 눈을 보면 순식간에 배가 850까지는 순식간에 갈 거다 그랬는데, 어느새 850까지 와버렸네요. 아하, 좀, 하루에 너무 많이 오르니까 좀 아쉽지만, 어쨌거나 이런 상승 기조는 계속 유지가 될 겁니다. 왜? 이 빠지는 이유를 이제 알았잖아요. 빠지는 게 철저히 7월 말에 난리통에 따른 수급 후유증 때문에 담보 부족 매물. 이때부터, 요 날부터 하루에 1,000억씩, 1,000억씩 이날부터 쭉 코스닥에 신용
이 잔고가 1,000억씩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몰랐는데 이때 이미 골병이 다 든 거죠. 들어서 이때부터는 담보 부족이 시작된, 결국 담보 부족, 그 다음에 이쪽 후반에는 그 영풍저지 사건으로 인해서 그 증거금리를 100% 올리면서 신용 연장이 안 되는 만기의 불가 매물 등까지 이래저래 다 겹쳐서 나왔는데, 이제 그 매물들이 싹 사라지니까 어제 외국인들 보듯이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뭘 애터지게 팔아야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쩔 수 없이 팔린 분들은 할 수 없지만 그런 상황이다. 수급은 여전히 넉넉하다. 다만 이제는 이 공매도 금지에 좀 편이 저급합니다만 약발이 언제까지 갈 것이냐, 그 문제인데요. 저는 오늘 뭐 정도면 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단 그 여기서 보여지는데요. 외국인들은 여전히 뭐 냉랭하다. 그 이전하고 다른 게요. 이전에는 지난 이때는 뭡니까? 이때 난리통이 나서 급등할 때는 7월 12일 날 미래에셋의 몰빵 펀드가 등장했죠. 그래서 개인 자금이 엄청 몰리니까 계속 사재꼈죠. 그리고 유명 유튜브 인기가 절정에 달해서 뭐 앞으로 이걸 사면 뭐 재산이 몇 배 늘 겁니다. 이러니까 개인들이 이 시기에, 개인들의 이 시기 다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들의 순매수 상위 종목이 전부 그분 추천주 1세길 정도로 개인들이 그 추천주 몇몇 종목에 집중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공매도 동향을 볼 때 외국인들이 버티다 이제 목구멍까지 차오르니까 그때 쇼커브링 들어갔거든요. 그게 요 모양, 요때입니다. 요때가 그런 모양이 나타났어요. 결국은, 근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이때 물린 개인이 행여나 지금 엄청난 손실을 보면서 올라오기만 기다리는 매물이 첩첩 쌓여 있고, 이제는 뭐 미래세세 이 몰빵 펀드에 돈이 몰려들지도 않고, 외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차 전지 업황이 3분기가 다들 어닝 쇼크를 나는 상황이니까 외국인들도 신규 공매도는 못하지만 급하게 쇼커버링 하는 상황도 아니라서, 제가 볼 때는 오늘 고점 정도가, 제가 볼 때는 이 공매도의 약발의, 공매도 금지의 약발 정도가 그 정도가 아닐까 생각입니다. 상황이 지난 7월하고 지금은 완전히 다르다. 그리고 수급이 중요한데요. 지금은 개인들이 그렇게 주머니 사정도 넉넉한 것도 아니고, 미래에셋의 몰빵 펀드로 자금이 몰릴 상황도 아니고, 업황이 좋은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은 여차하면 개인들은 이 종목 에코프로비에 물린 분들은 좀 팔려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보이는 상황이라서, 저는 쇼커버링 영향은 뭐 이 정도가 아닌가 싶고요. 그 속에서 우리가 어제 놓치지 말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야무지게 올랐어요. 사실은요, 어제처럼 시가총액 1, 2위가, 코스닥의 시가총액 1, 2위가 상한가를 기록하고 그런 분위기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사실 별로 주목을 못 받는 게 맞죠. 어제, 그리고 지난주에 올랐던, 뭐, JLK, 이런 종목들요. 어제 개장 초반에 쭉 밀렸거든요. 사실은 저는 어제 JLK 같은 종목 어제 한 5%나 3%에서 5% 정도 빠지지 않겠나 개장 전에 예상했어요. 왜냐면 그 전주에 많이 올랐는데다가 시장의 중심이 급속히 에코프로 BM 쪽으로 몰릴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그걸 빌미로 조정받는 게 당연하다 봤는데, 아침에 좀 밀리는 듯 하더니 이내 회복하고 플러스도 났다가 결국 보합에 끝났어요. 야, 힘이 만만치 않구나. 그런데 그게 어디서 나왔나 봤더니 기관이 샀더라고요, 어제. 지금 기관이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면요, 기관 동향을 보면 투신 같은 데 보면요, 10월 24일부터 사고 있네요. 특히 11월 들어서는 매수가 야무집니다. 물론 어제 같은 경우는 우리 기관도 공매도 많이 한다 그랬죠. 어제 그래서 11월 들어서는 특히 보이는데요. 투신 한번 볼까요? 11월 들어서
투신이 순매수한 종목을 보면 자크지가 작아서 안 보이시겠죠? 제가 말로 설명드릴게요. LNF,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요 세 종목은 당연히 쇼커버링입니다. 그래서 국내 코스닥은 6대 4라 그랬죠. 국내 기관도 공매도 많이 합니다. 외국인만큼이나.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레인보우 비전,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 다음에 ISC도 있지만 뷰노, 레고캠 바이오, JLK, 오호, 루닛, 오호, 이 와중에 의료 AI 의료주들을 집중 매수했네요. 뷰노, JLK, 루닛. 이게 뭐 하 대표가 다 의료 AI주로 추천해준 설명을 다 드린 종목들이죠.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 투신은 이랬는데 연기금 어떨까요? 연기금도 보면 LNF, 포스코 DX, 에코프로, 에코프로. 자, 요거는 투신, 이것도 연기금도 쇼커버링이라 본다면, 연기금도 그 우정공사 같은 데는 이러고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어제 본 YG 엔터테인먼트, 알테오젠 바이오즈, JO, 네, 2차전지고요. 자, 어제 연기금 보면 YG 엔터테인먼트, JYP, 엔터를 제법 샀네요. 그리고 JLK, 루닛, 네, 딥노이드 있죠. 그래서 여기도 AI 의료를 많이 샀네요. 자, 사모펀드는 어떨까요? 11월 들어서 보면 어제도 사모펀드도 마찬가지로 NNF,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요거 공매도 제끼고 본다. 루닛,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 다음에 네, 뷰노, 네, AI 의료가 들어있죠. 다. 그래서 어제 AI 의료주들 전부 다 기관 매수가 야무졌어요. 그래서 이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 봅니다. 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AI 의료, 바이오도 좀 보였는데요. 이런 종목은 사실은 어제 같은 날은 조금 편이 저급합니다만 찌그러져 있었어야 될 시기입니다. 어제는 내 시가총액 코스피로 치면 그렇죠. 뭐 굳이 비유를 한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확 오르면서 여타 개별 종목들은 찌그러져 있어야 될 시기인데 그렇지 않고 고개를 들더라. 근데 그 배경이 기관이 매수했더라. 그럼 시사하는 바가 있죠. 결국은 제가 설명드렸듯이 앞으로 시장은요. 우리 주식시장에서 좀 적극적으로 시장의 매매를 활성화하는 액티브한 기관이나 외국인은 다 롱숏을 기본으로 합니다. 근데 이제 숏을 막아버렸으니까 롱도 줄어들 거예요. 급감을 할 거고. 그래서 위축되면 적은 거래량으로 활발히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 유리한데, 근데 기관이 AI 의료, 로봇 바이오 이런 걸 샀더라? 어제 같은 날에도. 그렇다면 앞으로 이들이 네, 장세를 선도할 가능성이 높죠. 오늘 오전 정도까지 공매도 상위 종목들이 좀 활발히 움직이겠지만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좀 잦아들면 그 다음에는 이런 테마들이 선도 여기다가 한다면 자율주행도 넣을 수 있겠죠. 이 종목들이 언제냐 한다면요. 지난 8월 말 9월 초에 8월 말 9월 초에 요때가 그 테마가 강력히 움직이면서 시장을 분위기를 확 잡았죠. 때가 바이오도 강했고요. AI 의료, 그다음 자율주행, 로봇 이렇게 하면서 보면 이 7월에 그 난리통 날 때 이미 코스닥의 하락 종목이 막 1000개가 넘고 아주 이때부터 분위기 안 좋았어요. 너무 극심한 쏠림 현상이었는데 근데 7월 말 8월 상승 요때는 네, 후공정 테마가 등장하면서 제법 그나마 좀 분위기를 좀 돋두다가 그게 좀 잠잠하니 또 하락 종목 이때가 또 1000개가 넘었어요. 1000개가 넘다가 다시 이런 그 AI 의료, 뭐 자율주행 로봇들이 한번 또 움직일 때는 괜찮았다가 이때부터 다시 1000개 이상 꼬꾸라지고 이날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하루에 신용 융자 잔고 1000억씩 줄어드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다. 결국은 그래서 제가 반성하는 게 이때 이미 조짐을 봤어야 되는데 이미 이때도 그렇고 하락 종목이 1000개를 넘으면서 시장이 쏙골병이 들어가는 걸 제가 좀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요때 흐름을 보고 안 되겠습니다. 좀 물량을 확 줄여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때 원인을 파악을 그때는 못했던 것 같아요. 통렬히 제가 반성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우리 원인을 알았기 때문에 앞으로 장세는 이제 그 수급에 주식시장을 압박하던 요인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시장은 뭐 지수는 어쨌거나 좀 견고한 흐름 속에서 지금은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애터지게 팔 상황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매도 금지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사고 이런 상황도 아니다. 보면 좀 소강 상태 속에서 종목 장세가 전개될 것 같은데 그 흐름은 8월 말 9월 상순까지 움직였던 그런 미래 성장 테마들이 주도할 것 같고 그 조짐을 어제 11월 들어 기관 동향들이 말해주고 있다. 네. 로봇, AI로 바이오 여기다가 하나 더 합치면 자율주행까지. 그래서 지금은 이쪽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가는 게 좋겠고 지금은 뒤늦게 뭐 오늘 에코프로를 산다든지 이러시면 뒤늦게 또 상투 잡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리가 되셨죠? 네, 그러면 1분 30초 남았습니다. 1분 30초 동안 개장 준비를 하시고 9시에 개장 방송 시작하겠습니다.